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체결한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잠정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머크 측이 돌연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투자금 전액과 이자를 보상금으로 회수할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동과 호주에서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LS전선이 바레인에서 1억 2,555만 달러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가운데 대한전선도 호주 최대 전력회사인 오스그리드가 발주한 4천만 달러 규모의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가 9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카페베네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 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며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폭락 속에서 그대로 시작했던 우리 증시도 역시나 힘을 잃고 좀 쓰러진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4%대 그리고 코스닥은 5%대 폭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나 어려웠던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모든 업종군에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144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선물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현물 쪽에서는 5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내놓았는데요. 어제장 이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석투자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44% 하락한 2129.67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37% 하락한 707.38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4% 넘게 밀리면서 43,100원에, SK하이닉스는 69,000원에, 셀트리온은 271,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역시도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포스코컴텍이 7% 넘는 하락으로 61,9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5% 넘는 하락으로 79,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또 반가운 일만은 또 오늘 시장이 좀 아니지만 오늘 두 분이 든든하게 다시 한번 증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핫5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LG전자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데일리 블록체인,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코엔텍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으로 이렇게 5종목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 5종목이 금주에 검색어로 오르내렸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봉추 선생님에게 물어볼게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이유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 종목마다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흐름 속에서도 흐름 자체들도 다들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과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함께 녹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종목 중에서 3종목은 코스피 안에 속한 종목입니다. 현대엘리베이와 LG전자, 롯데케미칼 이 3종목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인호 연구원님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현대엘리베이 적정주가 43,700원, 비교값은 2.17.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적정주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고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는 지금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지난 거래일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틀간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단기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종목 적정주가는 108,300원, 비교가 0.58. 적정주가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도 역시 내려오면서 이제 이 갭은 조금씩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 말씀을 드리겠고, LG전자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 그래서 이제 살짝 반등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또 약한 흐름, 그러면서 중기와 단기 역시나 하락 추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적정주가 502,300원, 비교값은 0.53. 이 종목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약 2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는데, 추세를 살펴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또 하락 추세.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검색어 상위에 오른 코스피 세 종목은 모두 다 중기와 단기 하락 추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에 속한 3종목에 대한 부분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단 추세적으로는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3가지 종목군입니다. 각각의 종목에 또 속한 업종들도 지금 다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 이 3종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현대엘리베이, 현대엘리베이터였었죠. 그런데 이름을 하나를 줄였네요. 어쨌든 남북 경협주죠. 최근에 경협주 강하다.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익했고요. 또 오늘이었었죠. 어제였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겠죠. 철도라든지 또 대북 관련한 사업,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할 테니까 조금 그 한국은 자제해라, 뭐 그렇게 그 일종의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로 인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요. 그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지수도 좋지 않으면서 같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낙폭이 커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밀렸을 때는 미련 갖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악재가 발생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홀딩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좋은 발언만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다, 우리는 죽이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강경 발언을 하니까 좋지 않은 흐름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중국 쪽에서 북한과의 어떤 그 긴밀한 그런 흐름을 보이려고 하니까 당시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쪽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한마디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그런 그
수반들이 하는 그 말과는 그 무게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상당한 무게감이 있고요. 그런 흐름 때문에 당분간 대북 경협주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대감은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그런 그 회담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기대감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꺾이는 흐름을 보였을 때는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조금은 다시 그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만나겠다 그런 것들은 좀 변수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방향이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압승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또 대응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간 선거 이전에 그냥 우리는 회담을 하겠다. 날짜를 정해서 그랬을 때는 변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중간 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북 테마주들은 이전에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셨듯이 어떤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확실한 조정을 받지 않으면 좀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게 좋겠고요. 일단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데고요. 더 빠졌을 때는 더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면서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상반기에 내년에 영업 실적이 뭐 최대가 나올 거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어떤 그 실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3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온 것이죠. 보유자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밀렸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밀리면 손절을 해줘야 되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단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오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상황이 오면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겠죠. 우량주들은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흐름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최근의 흐름은 실적에 대한 그런 좀 실망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렇게 보는데요.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도 지금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전에 이미 흐름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LG전자는 약간 좀 독특해요.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그 후발주자면서 또 다른 종목들이 가지 않을 때 가기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적당히 반등이 나와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하락했을 때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관찰한 후에 그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먼저 관찰하고 그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신동빈 회장이 최근에 이제 그 석방이 됐었죠.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되면서 롯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롯데지주가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롯데지주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지주의 자회사가 된 것이죠. 뭐 어차피 롯데지주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롯데그룹주긴 하지만은 이제 뭐 직계 자회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그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반등이 나와주면은 반등 시에 적당히 매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계속 빠지는데 계속 홀딩하는 건 또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락했을 때는 그때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보유자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은데요. 시장 흐름 자체나 종목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어요. 롯데지주가 호텔 롯데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그 롯데케미칼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전부 인수를 하면서 직계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갖고 반등이 나오려고 했는데 사실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학업종, 석유화학업계의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 흐름 자체는 좋지 않죠. 유가가 가파르게 급등을 하면서 사실 그 제품과 그 원료와 제품의 어떤 스프레드 그런 것들이 그 안 좋아지면서 나빠지면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작년처럼 어마어마한 그 실적의 뭐 성장세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도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우량주입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도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딱히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석유화학 업계의 이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우량주가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했는데 흐름이 한번 꺾였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바뀌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하나 도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업황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수급이 뭐 크게 유입되는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주가의 흐름을 도와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역시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요인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물론이고요. 향후에 어떤 흐름 자체도 그렇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는 적당히 반등이 나와주면은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일단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었죠. 현대엘리베이와 LG전자, 롯데케미칼까지 알아봤는데요.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이나 추가 하락 시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셨던 종목이었는데 미보유자는 저점 확인 후 단기 접근으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롯데케미칼은 보유자는 반등 시 적당히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이죠. 코스닥에 속한 데일리 블록체인과 코엔텍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이 종목 적정주가 2,400원, 오늘 종가 2,150원, 장중에는 적정주가를 초과하는 그런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 비교값은 0.90으로 적정주가와 현재 가격이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기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마지막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코엔텍 적정주가 6,000원, 비교값 1.13. 이 종목도 소폭 고평가이지만 적정주가하고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에 매우 좋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 일단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그래서 오늘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인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과 그리고 코인텍에 대한 부분 추세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앞선 코스피에 속한 종목에 비해서는 일단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도 들어볼게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또 사업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그 사업들에 투자를 한다. 그런 소식에 상승이 나왔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이 이용해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여기서 더 나와주면은 적당히 흐름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기업 흐름이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기업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 있는 종목이고요.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 아니죠. 어떤 그런 뉴스를 만들면서 적당히 상승을 시킨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게 보는 게 이 종목이 옐로모바일 관련주인데요. 옐로모바일이 아마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렇게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 문어발식 그런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 기업의 어떤 그 흐름을 탄탄하게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확장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냥 끌고 가도 되겠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기 매매로 짧게 이렇게 대응하는 건 가능해도 이렇게 중장기로 대응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적당히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호재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인텍입니다.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풍이 왔었죠. 태풍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상승이 왔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나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호재로 인해서 좀 상승시켰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계속 가기에는 뭔가 특별한 이슈나 호재,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지금 일단 정리를 하고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십시오. 특별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접근을 해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일단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상승했다는 건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뭔가 이유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단기 매매나 중기로 끌고 가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승을 했을 때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접근을 해서 계속 끌고 가거나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꺾이고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특별히 끌어올릴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기에 짧게 대응할 만한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과 그리고 코인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데일리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은 보유자는 반등을 좀 이용해서 적당히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맞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으로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텍 역시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부분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교시 종목 핫5 시간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2교시는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HTS의 활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어윤아 연구원님이 또 이 시장의 맞춤 전략과 조건식에 대한 부분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주식 공부를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할 때 그 강연회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활용한 어떠한 매매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좀 광고성 어떤 홍보 이제 뭐 강연회 같은 데도 좀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과연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HTS에서 손쉽게 설정을 몇 가지만 바꾸면은 굳이 저렇게 찾아가지 않고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거를 저렇게 홍보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공시나 이슈 또 뉴스 등에서 어떠한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간 그런 종목을 검출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중에 매매를 하다 보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왜 갑자기 상승을 하고 왜 이 종목은 왜 하락을 할까라고 하면서 막 이제 검색창에 종목의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뒤늦게 어떤 호재성 이슈라든지 악재성 이슈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종목을 보고서 뉴스를 찾지 말고 뉴스를 보고서 종목을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화면 이제 HTS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종목 검색 화면에 보면은 이제 뉴스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뉴스 키워드를 이용한 이 조건 검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제 뭐 공정 공시, 뭐 매출액, 영업손익, 예측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찾아가지고 종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단어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이곳에다가 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가 나타났을 때 바로 이제 그 종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실시간 검색식하고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아무래도 실시간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뉴스로 인한 호재 또는 뉴스로 인한 악재는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는 그런 기능과 연계를 해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분기 그러니까 실적을 대부분 이제 실적 공시를 우리가 이제 3, 6, 9, 12 해가지고 분기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하나만 검색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도 분기 말 또는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그런 이제 예상 시점이 되면 최소한 5건 이상의 뉴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올 때 그 종목을 검색을 하는 대로 또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차트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식을 구현을 해보면 공통사항인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설정을 하고 검색 제외 종목 대상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함 단어 예를 들어서 단기 순손익 또는 영업 실적 또는 뭐 예측 이러한 단어가 포함된 뉴스가 최근 그러니까 현재부터 최근 10분 동안 한 건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제 검색을 하는 이제 그런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S에서 한 번만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이제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키워드는 단기 순손익, 그리고 매출액, 예측, 또 특허, 취득, 승인, 상향 이런 식으로 뭔가 자극적이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전,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중에서는 특히 8시 00분이 되면 HTS 뉴스가
몇십 개에서 거의 몇백 개까지 순식간에 쫙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지난밤 그리고 새벽에 미리 기사를 써놓고 예약을 걸어놓기 때문에 8시가 되면은 뉴스가 한 번에 쭉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시점부터 7시 50분까지 이제 시간을 둬가지고 장전에는 검색을 하고, 장중에는 최근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나오는 뉴스를 파악을 하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시 30분, 그러니까 종가 이후부터 현재 시간까지, 만약에 지금이 5시다라고 하면은 1시간 30분 전 동안 나온 뉴스를 검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급도 봐야 되지만 매수 상위 증권사가 어디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계 M으로 시작하는 모 증권사가 종목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매수 상위 우선순위에 외국계 증권사가 있고 또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은 그런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더라도 아주 짧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교시는 STS의 활용이었습니다. 일단 공시 소식 안에서 호재성 뉴스들이 또 각 종목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또 검색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 확인시켜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8003님의 질문이고요. HLB를 매수가 102,900원의 비중 30%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세와 적정주가 확인하고 학점도 알아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HLB는 적정 주가가 8,100원, 비교값이 10.40,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HLB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제약 쪽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적정 주가가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지금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10월에 이제 계속 이제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이 종목은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가 8,100원이고요.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 주신 비중과 매수가에 대한 부분 학점도 확인을 해볼게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가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같이 꺾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도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오 제약 업종이나 이런 업종보다는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관련 뉴스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결국은 바이오가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를 약간 애매한 가격에 하셨는데요. 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2,9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좀 조정받은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15%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하락하면 일단 손절해 주십시오. 저점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낫고요. 반등이 나오면 낙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 정리를 한 후에 일단은 향후의 흐름을 봐서 저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HLB에 대한 부분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대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죠. 끝자리 7287님의 질문이고요. 명문제약을 매수가 7,05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약주 먼저 추세와 적정주가도 확인해 볼게요. 네, 명문제약 적정 주가는 4,400원, 비교값은 1.33. 의약품 업종인 걸 감안하면 고평가 상태는 아주 심하진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지금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아마도 오늘 상담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하락 추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단기적으로 10월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종가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명문제약에 대한 추세인데요. 일단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 속에서 명문제약을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학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봉추 선생님. 네, 학점은 쉬고요. 역시 번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은 굳이 미련 갖지 말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등 나오면은 낙폭을 감안해서 번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차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7,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죠. 그런데 뭐 굳이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접근을 했어요. 따라잡았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았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강하게 그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 번전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지면 미련 갖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굳이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마이너스 20% 반등 나오면 번전 매도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십시오. 이 종목은 친회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저점만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 수익 정도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한 후에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문제약에 대한 부분 역시 C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역시 대응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죠. 끝자리 8510님의 질문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매수가 22만 1,50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올라왔는데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적정주가 84,500원, 비교가 2.34. 지금 적정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2배 정도 이상 고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21선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못하고 이제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역시나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적정 주가 비교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의 흐름인데 그렇다면 먼저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은 미련 갖지 마십시오.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흐름입니다.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기업의 어떤 흐름, 매출이나 실적 이런 성장세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흐름은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미련 갖고 강한 반등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2만 1,500원인데요. 매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흐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서둘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을 따라서 무너지지만 그 이전에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거처럼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끝나는 흐름입니다. 장기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매매는 가능해도 중기 매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C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입니다. 가격대 라인들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이어가 볼까요? 끝자리 0795님의 질문이고요. 덴티움을 매수가 96,400원에 비중 70%의 비중을 치르셨습니다.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덴티움 적정 주가 24,700원, 비교값은 3.46. 이 종목 이제 상장 당시 이제 3만 원대에서 상장을 했는데 적정 주가하고 점점 이제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시나 지금 고가 상태가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지금 꾸준히 이제 121선 그리고 61선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61선과 그리고 121선을 이제 깨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3거래일 동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0, 60, 120이 연달아서 지금 이제 이탈을 했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조금은 이제 안 좋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중도 좀 꽤 많이 실으신 상황이라서 현재 부분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반드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자, 일단은 추격 매수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21선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상승했죠. 3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추격 매수하면서 70%나 가져갔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 상황 봐서는 뭐 기준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대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준을 안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상승할지 안 할지 그런 건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상승했던 종목들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장기간 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저점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계속 홀리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15%에 손절해 주시고 반등이 나오면 번전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F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반드시 엄수하셔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좋은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6627님의 질문이고요. 대한유팜을 매수가 13,750원에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적정 주가와 추세 확인할게요. 네, 대한유팜 적정 주가 7,100원, 비교값은 1.44, 소폭 고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이제 중기 추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연속해서 역시 10월 동안에 계속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로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대한유팜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과 명확한 그런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봉투 선생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5%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25% 정도 하락했어요.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슈가 나왔었는데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한 뭔가 정말 큰 호재가 아니면 움직이기 또 어려운 흐름이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고요. 바이오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도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뭔가 특별한 이슈나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팜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5% 대응에 대한 부분과 하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가격대 좀 정리하시라라는 의견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10월 11일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이례적인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 하락세 나타냈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 기사를 보시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하락분을 조금 제한했다라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어진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다음 기사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내는 물론 이렇게 해외 증시 폭락을 가져온 건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 때문이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 상승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준이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위터 주가도 8.4%, 아마존도 6.2%, 그리고 애플 역시 4.6% 내려앉으면서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증시 폭락에 당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지금 3번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을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이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에 더욱더 긴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IMF 총재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미 연준을 지지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미중 무역 전쟁이다라는 외신 쪽의 지배적인 보도입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더욱더 오늘 더 주목되고 있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중국 증시는 전장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5.22% 하락해서 2,583.46에 마쳤고 선전 종합지수도 6.45% 내려서 1,293.90에 마감했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2014년 4월 4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최저 수준 추락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 증시 폭락에 따른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선전 증시의 매도세가 더욱 폭발적이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평소에 2배가 넘는 수준의 거래량과 거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홍콩 증시도 급락을 했고요.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네, 항생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 그리고 H지수도 10,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기록적인 약세가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오펙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오펙이 9월 산유량 13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색적인 오펙의 가격을 낮춰라라는 비난에 맞춰서 또 이란의 공급량 우려에 따른 이 부분을 좀 오펙 국가들이 상쇄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역시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0.1% 상승률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2%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증가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전주에서 7,000명 증가해서 21만 4,000명 기록했고요. 지금 이렇게 플로렌스 영향으로 실업보험자 수 청구가 늘어났지만 마이클의 영향은 지금 이 부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어제 낙폭이 상당했었던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오늘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하회함에 따라서 좀 소폭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봉투 선생님,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낙폭이 워낙 커서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리에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시장이 진즉에 더 크게 다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그동안 펴왔기 때문에 증시도 계속해서 그런 걸 모멘텀으로 해서 탄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이끌고 가고 싶은 건 좀 욕심이죠.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조금 기름을 부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이제 흐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적당히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소폭의 반등도 추세 전환으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장은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